자, 이제 7페이지 보시면은요. 뭐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는 그냥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3번에 넓이는 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다가 별표 3개 치시고요. 자,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항상 쌤이 늘 강조하지만 양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 즉 위에서 아래 거를 뺐을 때 양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 넓이라는 것은 항상 양수 개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당연히 넓이랑 친구, 절대값인데, 이 절대값을 계산할 때는 절대값은 무조건 구간을 나누는 것이 기본이죠. 구간을 나누는 게 기본입니다. 양수냐 음수냐 라는 걸 가지고 절대값의 구간을 나누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해줘야 되고, 당연히 구간을 나누는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 함수 값이 뭐가 될 때? 0이 될 때죠. 그럼 함수값이 0이 된다는 건 결국 뭐가 되냐? 만약에 그래프가 두 개가 있다. 뭐 축도 마찬가지죠. 축도 그래프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결국 교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것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넓이 공부하면서 계속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예제 6번을 보세요. 자, 예제 6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요. 자, F2는 F10과 같은데 0이래요. 자, 둘 다 0이고요. 자, 곡선 Y는 Fx라는 것과 세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자, 그림상에서 나와 있는 부분의 넓이가 얼마? 26이다. 자, 그러면 이건 어렵진 않은데, 자, 쌤이 2차 함수 설명 나올 때마다, 2차 함수 나올 때마다 얘의 핵심은 늘 얘기하죠. 당연히 대칭성이 중요하다. 2차 함수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대칭성이다. 오케이. 자, 따라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싹 그려놓고, 자, 싹 그려놓고 이렇게 쭉 간 다음에 여기가 지금 2, 여기가 10 이렇게 나와 있고, 자, 함수값 자체가요. 이렇게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가 그려질 거고, 또 이렇게 하나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요쯤 올라가서 여기쯤에서 직선이 하나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얘가 y는 8이라고 했어요. 지금 y는 8이라고 했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0이지. 그럼 요 가로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가로 길이가 8만큼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요 부분, 요 정사각형에 해당되는 부분이 딱 얼마가 나오냐면 64만큼이 나오네요. 정사각형이니까. 그래서 전체 넓이가 64예요. 자, 전체 넓이가 64인데 문제에서 요 부분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요 부분이 26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6만큼을 빼줘요. 그럼 64에서 26을 빼주니까 딱 얼마가 나오냐면 38 정도가 딱 나오게 될 거거든. 자,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2부터 6까지의 함수값을, 적분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갑니다. 2부터 6까지의 적분값은 2라는 것과 10이라는 것의 뭐? 가운데죠. 그죠? 가운데야. 그래서 여기의 좌표가 6이 되는데, 대칭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랑 여기의 면적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따라서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은 전체 64에서 26만큼, 요 테두리만큼을 빼준 게 38이라고 했으니 그거에 또 얼마? 절반만큼을 계산한 값이니까 답은 19 정도다 라고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이 정도까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7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7번입니다. 자, 예제 7번을 보시게 되면 얘는 잘 봐. fx라는 함수가 2차 함수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자, 요런 2차 함수가 주어졌고, 문제에서 두 곡선과, 자, 요거 잘 봐. y는 f, 뭐라고 돼? f가 아니죠. 마이너스로 시작하네요.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래. 됐니? 자, 그럼 얘는 딱 느낌이 어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죠. 근데 식이 워낙 간단하니까 직접 그냥 바로 구해볼게. 자, 바로 구하시면
마이너스 앞에다 붙이고요. x 대신에 x-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니까 얘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1 정도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정도다 라고 이렇게 체크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계산해 보면 얘 정리한 식이 어떻게 나오냐? 오,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x-2의 딱 제곱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마이너스 x-2의 제곱. 자, 그러면 얘네 둘로 둘러싸인 건데 얘도 뭐야? 포물선. 얘도 뭐야? 포물선. 뭐 써? 공식. 아, 두 포물선. 공식 쓰면 되겠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뭔 구해야 돼? 교점은 구해야죠. 교점을 안 구할 수가 없어요. 교점을 알아야지만 공식을 쓸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교점은 구해야 돼요. 자, 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4x니까 플러스 4x 그 다음에 얼마예요? 플러스 4니까 빼기 4 정도다. 이렇게 써지겠네요. 자, 그럼 넘어가시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4 정도가 되고 는 0이 돼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되니까 교점의 x좌표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교점의 x좌표는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아이고 2,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아, 그러면 공식 쓸게요. 이제 우리가 구하는 넓이 S는 갑니다. 6분의 자, 최고 차항계수가요. 여기는 1이죠. 자, 여기는 1이에요. 자, 이쪽은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니까 2겠죠? 절대값 지우니까. 오케이? 공식 외우셨죠? 곱하기 베타가 얼마예요? 2죠. 2 빼기 1 하고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답은 결국 얼마? 3분의 1 이렇게 써지는 값이 넓이에 해당이 된다. 되나요? 여기까지? 아, 이 정도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 봤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예제 8번 가겠습니다. 자, 수능 문제네요.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올해 수능 말고요. 작년 수능 문제. 자, 예제 8번을 보시게 되면 y는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자, y는 첫 번째 fx죠. 3분의 1 x 곱하기 4 마이너스 x라는 이런 함수가 되어 있고요. gx가 절대값 함수인데 gx는 절대값 x 빼기 1 마이너스 1 정도에 해당되는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잘 봐. 요 그래프를 직접 그려볼게요. 우리가 직접 그려보시면 쌤이 좀 이렇게 그려보면 자, 요 정도가 나오고요. x축이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0 여기가 4 정도에 해당되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요게 뭐에 해당이 되냐? f죠. 2차 함수 f. 자, 그 다음에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자, 절대값이니까 1이니까 요 정도 잡고 자, 여기 1 잡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꺾일 거냐면 한 칸 밑에서 꺾이죠. 요 마이너스 1 때문에.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을 딱 대입해보면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원점지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꺾여서 이 정도 아이고 잠깐만 이 정도로 가는 그래프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교점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교점의 좌표를 어떻게 해야 돼? 찾아줘야 되는데 그 교점의 좌표가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하시면 3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연립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습니다. 넓이 이만큼이네. 그지? 자, 근데 주의하실 건 이거예요. 잘 봐.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함수가 바뀌면 이거 뭐 기본인데
함수가 바뀌면 당연히 뭐도 바뀌어야 돼요? 정적분에 대한 구간도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정적분 계산도 바뀐다라는 거. 즉 피적분 함수가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바뀌는 기준이 당연히 누가 될 거냐? 포물선은 그대로 있어요. F라는 포물선은 그대로 있는데 어디가 바뀌냐? 여기겠죠, 여기. 그치? 즉 x는 1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함수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함수는 이제 마이너스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오고 얘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x라는 함수를 가질 거고요. 이쪽의 함수는 얼마가 되냐면 x 마이너스 2라는 함수를 이렇게 갖게 되거든. 자, 따라서 정리를 하면 갑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해서, 자 0부터 1까지 해서는 fx라는 함수에서 뭘 빼준 거랑 같냐면 마이너스 x를 빼준 거니까 플러스 x로 바뀐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어디까지예요? 3까지겠죠.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딱 둘러싸인 부분이, 그지? 다음 1부터 3까지 해서는 얘는 fx라는 함수에서 뭘 빼준 거냐? x 마이너스 2라는 함수를 빼준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각각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되고요. 얘 계산을 해보시면 되면 되고, 각각 교점 찾아서 정리해보시면 식은 뭐 이 정도로 계산하시면 나오겠네요. 제가 써드리면 10까지만 써줄게. 답을 안 써왔네. 자,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fx니까요. 요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제곱 더하기 3분의 7 x dx 정도라고 써질 거고,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3까지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제곱 되고요. 플러스 3분의 1 x 그 다음에 플러스 2 정도까지. 네, 그래서 요거 정적분 계산만 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네, 요 정도까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이제 9번. 자, 9번 문제. 자, 갑니다.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fx라는 함수가 지금 4분의 1 x 곱하기 1-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나와 있단 말이야. 이 그래프 위의 점 P에서 x축 및 y축에 내린 각각의 수선의 발 QR에 대해서 사각형 OQPR이 정사각형이래요. 자, 거기 일단 밑줄 치자. OQPR이 정사각형. 되나요?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얘 그래프를 쌤이 그리는데, 잘 봐.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fx 있죠. f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세요. f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원점 지나요. 자, 그 다음에 잘 봐. 요쯤을 쌤이 1이라고 잡을게. 여기를. 근데 fx라는 함수의 식이 지금 4분의 1 x 1 마이너스 x 제곱이거든.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제곱이죠. 뭐해? 접하네.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뭐해? 접해요. 튕겨져 올라간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임의의 점 P에서 내렸죠. 임의의 점 P에서 딱딱딱 해가지고 내렸단 말이야. 그런데 OQPR이 정사각형이래. 자, 그럼 그 말 잘 봐봐. 어떤 함수의 임의의 점에서 X축과 Y축으로 수선을 내렸는데 걔가 정사각형이 나온대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X좌표, Y좌표가 서로 어떻다? 똑같다는 얘기가 돼요. 일사분면에서. 즉, 잘 봐. 3차 함수 그래프를 쌤이 그려보면 3차 함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그려지냐면 요 정도의 그래프가 그려지거든? 자, 요 정도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를 내가 임의의 점이라고 요렇게 잡았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이렇게 수선을 내렸는데 이 길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P라는 점은 X, 지금 현재는 A, B라고 되어 있는데 X좌표, Y좌표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 아, X좌표와 Y좌표가 같아요? 얘는 그러면 Y는, 잠깐만, 요 그래프 이쪽 부분 나중에 그릴게요. Y는 X라는 직선 위의 점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게 결론이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 3차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요거보다 살짝 밑으로 가서 되게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Y는 X보다 좀 낮아요, 실질적으로 그리면. 근데 크게 상관은 없고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넓이 구하는 거니까.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잘 봐, 다시 정리. 임의의 점 P에서 각각 X축과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만들어진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면, 아, 이 점은 얘네들의 좌표가 어떻다?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이 직선 위, Y는 X라는 직선 위에 놓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야. 그럼 정리하면 요 P라는 점은, 잘 봐, P라는 점은 fx와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의 좌표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찾을 수가 있겠네요. 갑니다. 자, 4분의 1 x 1 마이너스 x 제곱이죠. 그죠? 자, 1 마이너스 x 제곱이야. 그랬을 때 얘가 누구랑 같아져? x랑 같아지는 지점을 찾아라. 근데 어차피 교점을 찾는데요, 이거를 그냥 방정식으로 계산해서 풀어줘도 되거든, 사실 인수분해하고 막 정리해서. 근데 우리 좀 센스를 발휘해보면 어차피 교점의 위치가 지금 여기 있죠.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 얘랑 뭐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 잘 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아, 0이라는 건 확실히 여기서 만난다는 거 알았어. 왜냐하면 3차 함수도 직선도 전부 다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서 교점이 생긴다는 건 알죠. 그지? 그러면 이 나머지 x를 찾는 게 우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x랑 x는 0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약분 때려버리면 돼요. 0이 아니다 라고 그냥 가정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방정식을 원래는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 3차 방정식을 푸는 게 맞는데 귀찮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답을 찾는 목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목적으로 볼 때는, 아, x라는 것에서 0에서 만나는 건 확실하게 알아. 그럼 원점에서 만나는 건 확실하게 아니까 그거 말고 나머지 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0이 아니다 라고 가정하고 그냥 가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얘를 4로 넘깁니다. 얘를 4 넘기면 1-x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요게 4 정도가 딱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1-x의 제곱이 4니까 여기서 나오는 x값은 뭐가 될 거냐면,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하나는 3 정도의 값이 나올 거예요, 제곱을 해서 4가 나오려면.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저쪽 사분면이니까 의미 없고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어디야? 이쪽이지? 그래서 여기 3 이렇게 놓으면 되죠. 아하, 그럼 여기도 뭐야? 3이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자, 문제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래가지고 선생님 그럼 마이너스 1,1에서도 만나지 않나요? 아, 그건 맞는데 거기서도 정사각형 생기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P라는 점이 1사분면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정도는 설명 안 드려도 다 센스 알죠? 문제 다 준 거는 문제 똑바로 잘 읽으시고. 자, 가겠습니다. 그럼 넓이 구하래요. 뭐 구하래요 이제? Y는 B네. 자, 마지막 계산. fx라는 직선 이거. 곡선. 그 다음에 y는 b죠. y는 b니까 뭐야? 이거. y는 b 이거. 그 다음에 y축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뭐야? 얘네. 이만큼이네요. 자, 그럼 여기가 구간이 어디서부터?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3까지라고 딱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면적은 계산하시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해서, 자, 뭐가 더 위에 있어? 3이죠. y는 3. 그치? 그럼 3이 더 위에 있으니까 3에서 마이너스 fx를 빼준 것을
적분한 값이구나.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계산 정리해보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해서 직접 대입해서 계산 마무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 더하기 3 dx 정도까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요거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얘는 계산은 좀 복잡한데 차분차분히 하시면 16분의 117 정도 나온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진도 나갔던 내용까지는 다 조금 심화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특히 앞에서 풀었던 3번이라든지 5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난이도가 좀 있죠. 그리고 요 기본적인 내용도 있고. 자, 10페이지부터는 아직까지 우리가 진도 나가지 않은 부분이에요. 넓이 갖다도 아직 제대로 안 다뤄봤고, 그래서 역함수도 있고요. 그래서 10페이지 내용부터는 요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복습 잘 하시고 궁금하신 상황 있으면 꼭 카톡이나 이런 걸로 문자 주시면 답변을 드릴 테니까 시청하고 내용 정리하고 복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